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이은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지만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저는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꿈이 없고 꿈을 꾸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좀 여유롭게 시작을 하지 못한 터라 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돈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신랑과 정말 본격적인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대부터 방광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아이 둘을 낳고 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병원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화장실과 정말 한 몸이 된 채로 살아야만 했고, 이런 이제 아이 둘의 독박 육아까지 하다 보니까 그 모든 화와 짜증이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로 향해만 갔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도, 건강도, 돈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아이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단유 시기가 와서 모유 수유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원장님이 저를 보시고서는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선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원장님 영양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니 유산아라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산아? 되게 생소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제가 이제 큰아이부터 모유수유를 하였던 원장님이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건강을 좀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영양을 가득 채워줘야 된다고. 이게 몸속 구석구석 대청소를 해주고 영양을 가득 채워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했겠죠. 했는데 정말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정말 가벼운 느낌, 몸의 가벼운 느낌, 그 상쾌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는 듯한 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화장실과 한 몸이 되었던 제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높았던 방광염 염증 수치도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정말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니까 좀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너무나도 이제는 너무나도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너무 평생 영양제를 좀 섭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때요? 공짜로 먹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 플랜을 들으니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제가 먹고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님처럼. 그래서 일단 그런 공짜로 먹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좀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정도 벌면 우리 아이의 좀 꿈, 교육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랑의 수입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만 엄마의 수입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인 걸 좀 듣고 나니까 막 나도 벌어서 할 수 있겠네? 이 가슴이 좀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유산화를 좀 제대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예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정말 우리 아이의 그 꿈을 좀 키워주고 싶고자 하는 그게 좀 컸던 게 우리 아이가 그 당시에 발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재능도 있었고요. 그런데 꿈 때문에 우리 아이의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그
돈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좀 오니까 정말 그거는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처음 했던 것은 신규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신규 세미나에 참석한 그날의 느낌, 그 생생한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유산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제일 그 중에 첫 번째는 승급자들의 그 랠리였어요. 승급하신 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때 어떠한 승급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있는 옷차림으로 자신감 있게 딱 나와가지고, 내가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 줄 거고, 본인의 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한 신랑의 조기 은퇴까지 내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전업주부였잖아요. 근데 좀 약간 선입견이 있거든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여자라면, 주부라면 집에서 아이들 잘 돌보고 이렇게 집안일 잘하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이러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당당하게 그 앞에서 랠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래,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저의 그러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규 세미나에서 김규순 원장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꿈은 뭐예요? 라고 하시면서 A4 용지에 꿈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는데, 정말 한자도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는 꿈을 키우고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저한테는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내 삶을 좀 바꾸고 싶다. 그리고 그 하얀 종이에 내 꿈을 가득 적고 싶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성취해서 지어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단이란 걸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시스템, 참여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도서,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스템을 좀 참여를 했고요. 하나하나씩 참여하면서 지금 100%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 중에는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도서는 행동백서라는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초기 사업자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필수 도서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 그리고 스폰서님과의 소통, 그리고 행동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스폰서님과 그래서 매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행동하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방광염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인들과 이웃들과 단절하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좀 연락을 해보는 그러한 행동을 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미인 대칭. 미가 뭐예요? 미소. 이는 인사. 대는 대화. 칭은 칭찬.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을 좀 습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카페 사장님, 그리고 옷가게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세차장 사장님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좀 소비자층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어느 날 옷가게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영양제 전단지나 이런 거를 주고 갔지만 그중에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 이유가 늘 오면 이렇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해주는 제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거는 미인 대칭 뿐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제가 지금 팀에서는 진짜 분위기 메이커로 웃음 가스라는 이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게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저는 가정과 그리고 비즈니스의 밸런스가 저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이게 대화가 참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신랑과 서로 비난하던 대화, 그리고 신랑이 먼저 변화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스템 안에서 많은 성공자분들의 노하우, 그리고 마인드를 배우면서, 아, 이거는 누가 먼저 변할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긍정적인 언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시작했더니 정말 남편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하는 일 무조건 막 사사건건 반대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고객 만나는데 얼굴이 그게 꼴이 뭐냐 하면서 피부 관리도 끊어주고 이쁜 정장도 사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컨벤션도 잘 다녀오라고 비행기 티켓까지 예매해주는 섬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유산화로 해서 가장 크게 누리는 솔직히 행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감정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부끄럽지만 감정 기복이 워낙에 오르락내리락 심했던 사람인지라 그런데 여기서 이 세븐 헤빗이라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알려주는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서 감정 제어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 제어를 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좀 키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븐 헤빗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초대하신 분께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눈 감고 있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눈 떠 있는 시간 중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적어보니까 정말 터무니없이 쓰고 있는 시간과 빈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정말 제 시간을 제가 조절할 수 있고 알찬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유산화를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저는 정말 제 삶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잃는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변하고자 하는 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신랑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딱딱한 사람인데 정말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저렇게 산타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아이들을 깜짝 놀래게 해주는 사진을 저렇게 담아봤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진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되게 좀 행복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 때문에 이렇게 돈 때문에 많이 여행을 하지 못했는데 가족과 괌, 다낭, 제주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서부에 있는 캐년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컨벤션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진짜 회사에 정말 앞으로의 비전을 보았고 그리고 본사에 그렇게 투어를 하면서 제조 공정 과정을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회사 진짜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돈 때문에 아이의 꿈을 포기하는 일도 절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포기하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웬디 허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혹시 지금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에 미국 컨벤션 주제죠. 스타트 썸씽. 조금씩 하나라도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내 앞으로의 미래를 바꿔주는 사람은 남편도, 아이들도, 부모님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